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저는 오로지 주식이었는데 주식을 조금 잘하다 보니 관심도 없던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올해 꿈같은 당첨과 서류 접수 통과와 계약까지 무사 통과했습니다. 덕분에 부동산 공부에도 입문했고요. 나름대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중도금 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10월쯤으로 예상한다는데요. 담당 은행은 우리은행이라고 합니다. 모델하우스 방문과 담당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는데 이게 담당 은행에 세대주가 직접 방문해야 되고요. 공동명의 하는 분은 공동명의자도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카페가 있죠.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입주민 카페에 봉사하시는 간부님들의 노력으로 6초 관련 입주 연기가 된다 안 된다 막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아파트가 25년 1월 입주 예정인데요. 6초가 개교가 연기되면 입주도 9월로 연기된다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입주민 카페 간부님들의 노력으로 입주 연기가 안 되고 25년 1월로 입주하는 걸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퇴직하면 이런 분들처럼 남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간부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게 중도금 대출 몇 번 받아보신 분들은 이거 안 봐도 되고요. 저같이 초보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대전에 리더스 시티라는 중도금 대출 안내문이 이렇게 온 건데요. 이 힐스테이트 검담 웰카운티는 집으로 안내문을 보낼지 아니면은 힐스테이트 검담 웰카운티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공고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다른 아파트 중도금 대출 안내문인데요.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본 진행되는 리더스 시티 5블록의 중도금 대출은 1회차부터 대출 신청하는 분에 한해 서류 접수를 받으며 2회차 이후 대출 신청하는 분은 납기일 1개월 이전에 동별 담당 지점으로 직접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1회차부터 무조건 대출 집단 대출이라 똑같이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리더스 시티는 1회차부터 대출 신청하고 2회차 이후 대출 신청하는 분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은행이자가 후불제지 않습니까? 근데 1회차에는 은행이자가 800이다. 그러면 4회차는 은행이자가 100만원 밖에 안 돼요. 왜냐? 이거는 금방 갚지 않습니까? 몇 달 있다가 갚으니까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올해 1회차 중도금 대출 내는데 올해 내고 내년 후년 그 후년에 갚으니까 이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1회차를 내가 내고 잔압하고 2회차부터 5회차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자가 800만원이 절약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회차부터 해나 1회차부터 해나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저는 2회차 이후 대출하시는 분은 납기일 1개월 전에 동별
동별이라는 거는 몇 동 몇 호 있지 않습니까? 그 동별을 말합니다. 담당 지점으로 직접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이제 대출 자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출 자서. 그거는 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많은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이때 하는 자필 서명의 줄임말이 자서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저도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 실수요자라고 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는 여기 대전 리더스 시티는 서민 실수요자는 60%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60%. 우리는 지금 투기과열지구라 그래서 40%밖에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민 실수요자는 60%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제1역, 101역 그 근방에도 그렇게 된 단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60%. 그러면은 서민 실수요자가 뭐냐? 서민 실수요자는 그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 첫 번째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 그 다음에 주택가격 8억 원 이하,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 9천 이하. 근데 생애 최초는 1억 미만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동별로 담당 은행 지점도 다르고 모델하우스 방문 일정도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 지점에도 방문해야 되고 모델하우스에도 방문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저도 답답하고 궁금해서 다른 그 리더스 시티 다른 안내문을 지금 공부해 놓은 거니까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수의 세대가 동시에 서류 접수를 진행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별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해당 동별 관리 지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 안내문은 우편으로 온 거예요. 중도금 대출 주요 일정. 근본 중도금 대출 자서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동별 접수일이 상이합니다. 이 자서 나오죠, 자서. 자서가 자필 서명의 줄임말. 간단한 얘기입니다. 기간은 2022년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4일간 중도금 대출 자서. 그러니까 이게 올해 8월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가 아니라 최근 겁니다. 운영시간 및 방문 인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계약자 외 1명, 총 2명. 그러니까 이게 계약자 1명이랑 그 다음에 외 1명, 이거는 아마 저 공동명의 그거 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별 관리 지점 및 접수 일정. 8월 23일에는 501동, 502동, 인동 지점은 505동, 대동 지점은 509동. 이렇게 이게 한꺼번에 한 지점에서 하면 너무 붐비니까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발행한 안내문 참조. 구비서류는 그 동별 그 대출은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나 봅니다.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대출 자서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대리 불가하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또한 공동명의자 모두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사업 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사업 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 취급 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본 진행되는 리더스시티 오블록의 중도금 대출 자선은 일반 분양계약자, 공공분양계약자에 한하며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사업 주체에서 알선한 대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1에서 6회차 중 1에서 4회차는 이자 후불제야, 5회차, 6회차는 개별 납부로 진행됩니다. 우리랑 똑같네요. 우리도 1회부터 4회차는 이자 후불제고 5, 6회차는 잔압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란 중도금 대출 이자를 사업 주체가 입주 지정기간 최초일까지 계약자를 대신해서 대납하고 잔금 납부 시 계약자가 사업 주체에게 상환하는 방식이며 입주 지정기간 최초일부터는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신용불량 등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 관련 정부 정책 등에 의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계약서상 분양공급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납부 기일 내에 분양공급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율 현행 6.5% 변동 가능이 가산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신용불량이나 뭐 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중도금 대출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보증수수료 등 재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입니다. 인지대는 대출 실행 전 영업일까지 하나은행 본인계좌 입금 및 잔고 유지 요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도금 대출을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대출이지 않습니까? 근데 회차마다 이 인지세랑 그런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회차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번이 발생하는 거죠. 잔압할 때도 발생하는 거고요. 5번, 6번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70몇만 원이 발생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한 여유있게 한 100만 원 정도는 통장에 넣어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이게 없으면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부터 4회까지 중도금 대출을 했으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통장에 이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70몇만 원인가 막 이게 들어간답니다. 인지세랑 뭐 이런 게. 그거는 본인 부담이랍니다. 그래서 통장에 회차마다 여유 자금 한 대충 100만 원 정도를 넣어 놓으면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 주체 등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방사항, 대출 취급기관, 조건, 대출 취급 상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계약만 하면 이제 돈만 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물론 돈만 잘 내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뭐 신용불량 돈이 없다든가 뭐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본 안내문에 표시되지 않은 중도금 대출 관련 사항은 리더스시티 모집공고 및 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중도금 대출 안내문 하나은행. 여기는 하나은행이 담당 은행인가 봅니다. 우리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이게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필요 서류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도금 대출 신청하러 가는데 모델하우스도 가고
담당 은행도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모델하우스 갈 때 이 마지막으로 옵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옵션 변경이 한번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저기 모델하우스에서 물어보니까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금 신청, 대출 신청회로 모델하우스 갈 때 마지막으로 옵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옵션 변경을 할 때 준비물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때 꼼꼼히 우리 저기 안내문 나올 때 꼼꼼히 물어보셔가지고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정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 12월 14일까지 그 저기 뭐야 그 발코니 확장 비용 중도금하고 옵션 중도금하고 내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안 내야지 이게 옵션 변경할 때 무료로 해주는데 이거 다 낸 사람은 아마 그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벌써 다 내버렸어요. 내고 그 저 인터넷 홈페이지에 힐스테이트 검담 LKT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니까 거기에 저 이 중도금 대출 중도금 낸 거가 거기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화면에 얼마 누구누구 얼마 냈다 이게 딱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이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하신 분은 힐스테이트 검담 웰카운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요거 낸 게 이렇게 뜹니다. 그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거 아직 안 하신 분은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중도금 대출 휘차마다 인지세와 보증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료는 뭐 그 아파트마다 다 다르답니다. 근데 여기 리더스 힐인가 여기는 74만원 정도 회차마다 매 회차마다 74만원 정도 인지세와 보증료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필요한 게 아니라 1회차 때 74만원, 2회차 때 74만원, 3회차 때 74만원 이렇게 회차마다 다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어야 대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서류 접수 이런 거 다 했어도 통장에 인지세랑 보증료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우리은행 통장이 있어야겠죠. 저는 우리은행 통장이 월급 통장이라 있습니다. 근데 없는 사람은 미리 지금 만들어 놓는 거, 시간 있을 때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그 법이 바뀌어서 통장 하나 만들기도 되게 힘듭니다. 근데 우리은행 가서 뭐 그 중도금 대출 문제로 통장을 만들어 왔다 그러면 아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론 서류 체크에 들어가겠습니다. 필수 서류. 이게 우리 힐스테이트 검담 웰카운티도 이거랑 똑같이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계약서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 원본을 갖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원본. 이거는 거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원본 가져가야 되고요. 제출 여부, 제출 서류 보겠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도 됩니다. 분양계약서 나오네요. 분양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야 됩니다. 계약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입금증, 완납 각 사본,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1개월 이내 발급한 거여야 된답니다. 이것도 동일하더라고요. 다 미리 떼어놓으면 안 돼요. 1개월 이내 발급한 걸로 해야 되고, 세대주 및 이거 안 보이는데 주민등록 번호 및 관계 확인.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 뛸 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뒷자리는 막 XX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안 됩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